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2일자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애플 차트 먼저 보실게요. 애플 차트. 애플 차트고요. 월요일 도지 났죠? 네. 그리고 화수 목 수요일 도진하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월요일 날 위클리 갭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쭉쭉 빠져서 내려갔죠.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딱히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업트렌드 라인에 아직 닿지는 않았는데 이따 다른 주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업트렌드 라인이 닿는 것과 뚫린 것과 그렇지 못한 두 개의 큰 주식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번 주는 카테고리를 애플주는 그래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선방한 주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CPI 있고 뭐 더 떨어질 이슈들도 있고, 금요일 날 SVB 사태 있었고, 그래서 다음 주 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고려하면 뭐 이 지지선도 뚫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다시 이제 뭐 그거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 중요한 거 아니었다, 뭐 그런 식의 분위기가 나오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겠지만, 당장은 장 자체는 무거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143.90이 굉장히 스트롱한 지지선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위에도 여기 있는 정도 있고, 여기 중간에도 무슨 다른 프라이스 레벨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중간쯤에서 이렇게 갑자기 확 치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CPI 때문에. 뭐 CPI가 되게 안 좋게 나왔다. 사실 안 좋게 나온 거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CPI 점수가 더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랠리를 하겠죠.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FOMC에서 그 다음 주 레이트 시전에 50bp가 아니라 25bp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장은 날아갈 테니까요. 그러면은 뭐 여기 157.50에 닿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날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CPI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반대가 나와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여기가 저항선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점들은 이 트렌드 라인에 만나는 뭐 이런데, 여기 134.37 레벨이 왜 되게 중요한지 여기 보이시죠? 세 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물론 여기서 바로바로 떨어져서 여기에서 만날 일은 없지만, 일단 134.37이라는 프라이스 레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프라이스 레벨 없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애플이 그렇게 빨리 올랐다가 빨리 내려가고 그러는 종목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뭐 이런 레벨들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총도 있고 가격도 있어서 뭐 팍팍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 굉장히 크겠죠.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요. 애플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올라가는 이 레벨이 깨진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 노란색 250.36 레벨과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여기 올라간 다운 트렌드 세 개가 겹치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위에서 내려왔을 때 봤을 때 여기가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었죠. 그래서 지지선에서 바로 반등은 못하고 금요일장 분위기에서 반등은 못하고 일단 걸쳐져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과연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 삼각형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 한국 시간 토요일 날 오전에 올린 그 선물 차트 분석하는 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보통 이 왼쪽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맞아서 떨어져서 이 다음에는 이 삼각형 위로 올라가면은 상승 탄력을 받는 거고,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은 하락 탄력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 반대쪽에서도 역시 여기서 지지저항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 삼각형 안에서 움직이거나 이 삼각형 안에서 넘어가서 올라가면은 상승 탄력 받고 내려오면 하락 탄력 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253.6 레벨도 있고, 이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트렌드 라인 겹치는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장이 움직이느냐를 잘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는 지지선이 하나 더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지지선이 딱히 없다는 거, 저항선이 딱히 없다는 거.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확 빠질 가능성은 적지만, 올라가게 되면은 한 방에 263.92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른 주식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매크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음 주 매크로 영향 받아서 이제 움직임이 또 다르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가 개별 주식보다는 그 선물이 이런 차트 분석에 더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이 그 주식 차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굉장히 곳곳에 있어서 한 번에 쭉 빠지는 것보다는 다시 상승할 여력이 좀 더 있는 차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마존 볼까요? 아마존 차트,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트렌드 라인이 깨졌고요.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깨진 것으로 보셔야 되고, 좀 전에 보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두 개의 지지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미 아마존은 이 지지선을 만나버렸죠. 만나서 여기서 지금 지지받아서 종가가 그렇게 형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빠질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빠지면 여기에는 지금 거의 뭐 다른 특별한 저항 지지선이 없습니다. 이걸 지지선으로 보기에는 여기에서 이 지지선이 맞아 떨어졌었던 영향을 받았던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약한 지지선입니다. 물론 그려는 놔야겠죠. 그려놓을까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85.87이네요. 87이고, 여기 뭐 있다고는 하는데 크게 그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지게 되면 그냥 쭉 빠져 내려와서 81.30까지 닿을 확률이 높고, 좀 전에 보셨던 마이크로소프트랑 다르게 여기는 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저항선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위까지 치고 올라갈 힘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얘가 하나, 둘, 셋, 넷, 계속 다섯 맞아서 이거 계속 놔뒀었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힘 받아서 목요일장이 슉 올라갔지만 결국 96.25에서 또 저항 정확히 받고 떨어져서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 못 받고 뚫려 내려온 기 때문에 아마존은 장이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려올 때 필요했었던 거라서 일단 그려놨는데 이제는 지워도 되겠죠. 뭐 이게 아무리 이렇게 빨리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까지, 물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지지받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크로스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굉장히 스트롱하다고 보겠지만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워요. 리무브. 그런데 여기서 미리 그려놨었던 거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새로 그렸는데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왜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봉은 그냥 아웃스탠딩으로 보고, 그냥 뭐 그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아웃라이어, 그냥 그 논외로 치는 그런 애로
보시면 되고, 얘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무시하고 제외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트렌드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려보면은 6, 7, 8, 9, 10에 맞은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요거를 놓쳤는데 이 트렌드 라인을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셨어야 됐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뚫지 못하고 이 라인을 따라 내려가는,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이 삼각형이 생겼지만 아직 삼각형 바깥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다운으로 내려간 탄력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다음 주에 아마존은 그 하락 압력을 좀 더 받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마존은 장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는 다른 놈들이랑 좀 많이 다른 식이죠. 왜냐면은 올라갔다가 이 밑에 쪽에서 형성이 됐었던 게 지난주 장이라면, 다른 주식들은 엔비디아는 꿋꿋이 이 위쪽에서 놀고 있죠. 2월달 대비 위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서 그 상승된 이 트렌드 라인을 이 어퍼 프라이스 채널에 저항을 받아서 만들어진 프라이스 레벨을 못 뚫고 있죠. 그래서 월요일도 뚫으려고 했다 못 뚫고, 뚫으려고 했다가 못 뚫고, 이 트렌드 라인 밑에서 형성되었던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지만 또 내려오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갔지만 또 빠지고, 결국은 이 지지선이 뚫렸고 컨펌이 됐습니다. 이 지지선 기준으로 이 트렌드 라인 기준으로. 그래서 컨펌을 받았는데 이 컨펌을 받은 것도 다시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 거죠. 지지를 받고 그 다음 지지선에서 또 지지를 받았다? 떨어지는 힘보다는 올라가는 힘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 주식은.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에서 걸려서 이제 이 다음 주에 이렇게 쭉 빠져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전에 그 힘을 봤을 때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주식으로 봐야 될 거고, 비록 238.88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지만 공격하다가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공격을 하게 되면 뚫릴 확률이 더 높아진. 그래서 엔비디아는 다른 주식들과는 다르게 이 위쪽에서 형성이 돼 있고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238.88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얘네들이 저항선이 아직 이제 시퍼렇게 아직도 살아있죠. 더 세게. 여기 저항선, 뭐 여기도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트라이를 한다고 그랬을 때 또 저항선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항선이 비록 세게 있지만 지지선도 만만치 않은. 그래서 지금 이 레벨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느냐, 238.88과 230.43 이 두 레벨을 안쪽에서 형성이 되다가 위로 뚫느냐 아래로 뚫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레벨을 뚫는 거를 기준으로 트레이딩 할 것이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지지 제대로 받고 있으니까 얘 뚫릴 확률이 높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느냐의 차이인데, 저라면 여기서 올라가서 뚫고 이 레벨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매크로스코픽한 힘이 있느냐? 그거 CPI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류. 이걸 뚫더라도 뚫고 나가서 지금 244.68까지 갔으니까 238.88을 뚫었다고 해도 여기에서 저항받을 확률도 또 있죠. 뭐 여기 그림은 아직 안 그렸지만, 왜냐면 전고점이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바이를 하게 되면 이 다음에 어떻게 뭐 더 올라가서 뭐
특별히 그런 게 없으니까 슉 치고 올라갈 텐데 그게 CPI가 과연 받쳐줄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레벨이 기준점이고 그리고 상황 봐서 바이셀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리고 둘 다 한번 뚫려서 랠리 치면은 확 올라가거나 확 빠지거나 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이 지지선을 뚫은 것이기 때문에 빠지면 확 빠지고 이 저항선을 뚫은 것이기 때문에 확 치고 올라가고 두 개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하락 쪽에 갈 것 같습니다. CPI도 있고 뭐 일단 여기서 저항 지지 받았지만 이 저항이 너무 강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고요. 분석상으로는 이 두 레벨을 봐야 된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느낌 말고요. 제 느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 떨어지는 테슬라엔 날개가 없나요? 다른 애들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얘는 계속 내려갔어요. 지난주에 뭐 뉴스도 있었죠. 중국이 그 테슬라가 중국 쪽 그 프로핏이 좀 큰 편인데 중국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또 트위터에서 하셨죠. 그래서 안 그래도 민감한 바이러스 얘기를 또 테슬라 그 사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사장님인가요? 오너인가요? 모르는데. 그래서 그 머스크 발언 때문에 쭉쭉 빠져서 더 빠질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요게 6슬라 여기 5슬라인가요? 네, 저 5슬라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여기 이게 새로 그린 다운 트렌드 라인이에요. 이 안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하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서 이게 프라이스 채널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레벨 뚫렸고요. 지난주 거 보면은 내려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치면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나 싶었는데 수요일 날 뚫렸고요. 목요일 날 컨펌 받으면서 더 확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서 이 186.01 못 올라가고 그냥 더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는 도지가 났는데 이 도지가 크게 의미가 있는 도지냐고 보기에는 금요일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음 주 CPI 당연히 있으니까 또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 레벨 따라서 내려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 오슬라 라인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지요. 당연히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리고 더 빠지면은 이 오슬라 사슬라 사이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프라이스 레벨이 지지 저항선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것 뚫고 내려오면은 쭉쭉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하면은 이 두 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새로 그린 거 있고, 여기 내려오던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 여기에서도 맞아 떨어졌고, 뭐 여기에서도 맞아 떨어졌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올드 하던 거라도. 그래서 이 두 개의 저항선 당연히 186.01 저항선 있고요. 올라가려면 저항선 3개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내려올 때는 강력한 사슬라, 예, 오슬라구나. 오슬라 라인을 뚫어야 되고, 그런데 얘보다 이 3개보다는 얘가 좀 더 쉬워 보이긴 하죠. 예, 그래서 기술 분석 상으로는 그냥 그 장이 무거운 걸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매크로스코픽한 거랑 뉴스 이런 것들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군요. 알파벳이군요. 알파벳이랑 메타 있어요. 알파벳은 지지난주에 다시 프라이스 채널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월요일까지는 올라가다가 화요일 내려왔고 수요일 도지났고 목, 금 빠졌죠. 여기 그려져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 삼형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렸던 것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업트렌드 라인을
걸쳐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항선으로 이게 지지선으로 있는 게 두 번째 있는 이 트렌드 라인과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리밋이 지금 현재 강력한 지지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월요일 되면은 이 트렌드 라인이 살짝 위로 올라가서 트렌드 라인에서 먼저 지지를 받겠죠. 그래서 이 지지선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깨진다고 해도 그 다음에 강력한 프라이스 채널 어퍼 리밋 있고, 그거 깨면 여기에 있는 전저점 있고, 그거 깨면 이제 마지막 남은 트렌드 라인 이걸로 만들어진 거죠. 이거 있어요. 지지선이 굉장히 스트롱한 게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그렇게 확확 떨어지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에 두 개의 저항선이 있으니까, 저항선이 뭐 이렇게 대충 그린다고 해도 이 정도 저항선이 하나 있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도 뭐 특별히 힘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장 분위기가 아니죠. 이 그림상으로는 확 빠져 내려왔다가 겨우 반등을 했는데 다시 내려오는 거라서 이거 뚫고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모멘텀이 약해졌다고 보는 거죠. 이쪽 말로는. 그래서 지지선이 굉장히 강하고 저항선은 없지만 힘은 약해 보이고 해서 그냥 이 근처에서 형성이 되다가 매크로에 따라서 훅 빠지거나 훅 올라가는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구글은 지금 여기서는 그냥 힘이 거의 소진돼서 내려갈 힘도 올라갈 힘도 없는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다른 매크로스코픽한 영향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그래서 CPI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랠리 치는 거고, 그러니까 잘 나왔다는 게 CPI 점수가 내려갔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것 같다 그럼 랠리로 확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CPI 점수가 안 좋게 나왔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확 치고 빠져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려갈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올라갈 때는 크게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저렇게 주식 스스로 방향을 정할 힘이 떨어진 상태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그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 메타. 메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역에 따라 다르다고. 그래서 원래 있던 구역, 내려온 구역, 올라가는 구역, 그리고 다시 여기서 새로운 구역이 생겼고, 얘네들하고 상관이 없이 새로 만들어졌지만 지지는 이 프라이스 채널에서 받았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지난주 금요일에 치고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은 여기 고점 하나 새로 만들고 나서부터는 볼라틸리티도 작고 이 183.60 라인에서 오실레이션 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닿지 않았죠. 다른 주식들은 닿았거나 뭐 뚫렸거나 뭐 이랬는데 애플처럼 아직 닿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직 힘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보시다시피 지지선 많죠? 스트롱한 거. 위에 저항선은 얘도 그 굉장히 오래된 프라이스 레벨이지만 사실 이 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뭐 여기 두 개 정도 밖에 영향을 못 미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스 레벨 자체도 여기서 로컬 고점이라서 여기서 맞아 떨어지고 뭐 했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는 중간에 있는 고점이기 때문에 어떤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고, 심지어 그룹도 다르죠. 다른 그룹은 좀 인디펜던트하게 개별적으로 생각하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지난주 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레벨은 크게 볼 수 없다고 봤을 때, 지지선은 세게 있는데 여기 새로 만든 저항선 있고, 여기에 뭐 저항선 있다고 하지만 이 파란 걸 그린 이유는
여기에 있는 니들이 너무 커서 과연 이 고점들이 진정한 고점인가에 대한 의심이 아직 있다는 뜻입니다. 프라이스 레벨로서. 물론 다운 트렌드 라인은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에서 기준점으로 삼았지만 얘도 사실 어떻게 큰 다운 트렌드 라인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죠. 지워버릴 정도입니다. 지울게요. 그래서 이 레벨들이 과연 진정한 레벨이냐라고 볼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니들도 짧고 제대로 고점을 형성한 얘를 고점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앞으로의 트레이딩에서는. 그래서 얘네들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히 뭐 그 전에 있는 뭐 이런 애들 말고는 저항선은 없어요. 지지선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빠져도 한계가 있고 오르면 확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도 CPI 보고 나서 방향을 정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지 받을 확률이 높죠. 물론 CPI 뭐 되게 점수가 시장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럼 더 쭉 빠져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쭉 빠져 내려가면 얘도 무시하고 얘도 무시하고 얘도 무시할 정도의 힘을 가진 하락이라면 얘 같은 경우는 167.66은 우습게 깨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프라이스 레인지로 들어오면 이 레인지 어퍼 프라이스 채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얘와 얘가 이제 연결점이 생기는 거죠. 이 두 개의 그룹은 이미 이 점에서 연결점이 생긴 걸로 봐야 되니까 뭐 한 그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두 그룹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룹이다 라고 보시면은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오실레이트해서 힘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는 이 정도로 하고 다 했네요. 이번 주에 그 SBB 사태 때문에 다음 주는 CPI도 있고 어떻게 될지 되게 모르게 되는 그 매크로스코픽한 이슈가 너무 큰 건들이 터져서 기술 분석만을 가지고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뭐 기술 분석이라는 게 예측이라기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점에서 기준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들만 잘 설정을 해 놓으시면 큰 사건이 터져도 그걸 기준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매크로스코픽한 거를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좀 귀를 더 기울이셔야 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첫 번째 그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걸 원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 동영상은 선물 동영상만큼밖에 조회수가 안 나와서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작하기를 한 거를 그만둘 생각은 없고요. 계속 동영상 만들고 업로드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랑 그런데 올려주시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항상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셔서 올라오면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제 동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소개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선물 동영상과 주식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